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괴담 스팟은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서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오사카라고 한다면 지나가면서 한 번쯤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괴담 스팟입니다. 일본 10년 관련 커뮤니티에 거의 최상단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스팟인데요. 이런 스팟이 오사카 도심 한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쿠비츠리 하이쿄라고 해서 일명 목매단 페어라고 불리는 심령 스팟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먼저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전소된 건물이 오사카 도시만복판 신세카이에 되게 오랫동안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괴담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팟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 모습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로 얽혀있는 사건 사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목매단 폐허 또는 목매단 폐가라고 불리고 있는 이 건물이 이렇게 이름 붙은 것만 해도 되게 섬찟한데 실제로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에피소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팟이 어디 저기 외딴 곳, 산중턱,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오사카 도시만복판 신세카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오사카 여행 자주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사카에 스파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온천이랑 이제 워터파크 그리고 숙박시설이 갖춰진 그런 여러 복합시설인데, 여기에 머물던 한 손님이 그냥 창밖에 풍경 찍으려고 사진을 하나 탁 찍었는데 그 중에 잡힌 게 하나가 바로 이 목매단 폐허였다고 합니다. 이야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위치를 먼저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위치를 보고 나야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중앙에 가장 크게 보이는 이 건물이 스파랜드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줌을 당겨보면요, 요 바로 앞에 이거 형체도 잘 모르겠는 요 건물이 바로 아까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목매단 폐허라는 건물입니다. 딱 거리를 봐도 스파랜드 건물이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걸 딱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위성사진을 조금 더 줌아웃 해보면요, 여기 구로몬 시장이라는 곳이 보이고 여기 도톤보리가 보이죠? 이 도톤보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곳이고, 여기 난바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라톤 사진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 도톤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풍경 사진을 요 스파랜드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담긴 건물 중 하나가 이 목매단 폐허였는데, 이 손님이 본인이 찍은 사진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뭔가 지붕에 수상한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대요. 근데 이게 영 찜찜하니까 그 직원을 통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찍었던 그 그림자가 죽은 지 몇 년이나 된 사람의 유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이 목매단 폐가라는 곳에서 알려진 것만 3구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일본 괴담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일본 괴담 프로그램 중에 소름, 그러니까 토리하다,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못해도 에피소드 하나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워낙 한국에서도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표지 사진 같은 걸 하나 띄워놨는데, 요건 일본의
신미미부쿠로라는 프로그램의 이제 DVD판 표지입니다. 근데 이 시리즈 중에서 일본 서부 지역에 있는 괴담 같은 걸 담은 그 특집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그 목매단 폐허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은 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실제로 마지막 시신을 발견했던 한 살해자를 취재하러 간 일이 있었어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금 여기 띄워드린 분은요, 방금 전에 그 신미미부쿠로 목매단 폐허편에 나오셨던 실제 시신의 발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직접 취재차 나가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번역이 서툴러가지고 거기를 사진을 찍으신 분을 사진 작가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분이 직업이 사진 작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진 작가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루는 이분이 동료 선배들이랑 이렇게 술을 한잔하고 있었나봐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 재미난 장소로 안다,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다 같이 거기에 사진 촬영차 한번 가보게 된 거예요. 방금 말한 그 목매단 폐허에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방문했을 때는 여기저기에 막 신발들이 엄청 막 널려져 있고 막 매달려 있고, 근데 그 신발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 매달려 있고요. 그 사진작가분과 동행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노숙자 내지는 학생들의 조금 뭐랄까 그로테스크한 전위예술?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던 중에 신발이랑 함께 매달려 있는 어떤 사람 모양의 인형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연자분께서 그 인형이 매달려 있던 모습을 재현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인형의 얼굴 주변에 막 손뭉치 같은 것도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그와 동료들이 다음날 다시 한번 그곳에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어제 봤던 그 인형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목매달고 죽은 시체였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기름 같은 거 있죠. 그 검은 기름이 막 아래에 잔뜩 고여 있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길 텐데요. 이 사람들이 왜 다음날 다시 한번 거기를 방문했을까? 이 취재진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재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왜 다음날 거기에 또 방문하게 된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소름 돋습니다. 당시 같이 갔던 동료 중 한 명이 함께 살던 동거녀가 있었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 동거녀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꿈을 하나 꿨다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야, 꿈속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도와달라, 빨리 나를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이제 자다 말고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마치 자신들의 애타게 부르는 느낌이라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야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어제 봤던 그 인형이 시체였던 걸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제작진이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보고 죽은 사람인 거 딱 아는데 왜 당일날을 알아차리지 못했냐 하고 되묻자, 그 현장 자체가 워낙 기괴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정말 마치 인형이라고밖에 인지를 본인은 못했다고 해요. 그 얼굴에 막 붙어있던 손뭉치 같은 거 있죠? 그게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뭔가 인형에서 빠져나온 손뭉치 같은 거? 딱 그렇게 느꼈었겠죠. 그리고 나서 경찰관한테 신고를 했고,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첫 번째 신고가 예전에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스파월드에서 신고했던 건 있죠. 그때 건물 3층에 목매단 시신이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옥상에서 백골의 시신이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이분이 했던 바로 그 신고고요. 그런데 이 방송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저걸 겪었던 시점이 2000년대 중반쯤이었거든요. 근데 저 폐가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추가로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목매단 폐허가 되게 재밌는 게 이거 구글 스트릿뷰로 가장 많이 땡길 수 있는 날짜가 2014년 4월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요. 보면은 앞에 스파랜드 건물이 있고 이렇게 뭔가 공사를 하듯 펜스를 쳐놨죠. 그리고 2019년입니다. 쭉 당겨서 보면은 아직도 그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입니다. 이때도 건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옥상에 이 타버린 건물 보이시죠? 뭔가 주변을 계속 뚝딱뚝딱 고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8월 최근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가지고 건물을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 주변은 계속 이렇게 뚝딱뚝딱 공사를 하는데 도대체 저 건물은 헐지 않고 냅두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단지 어떤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 알박기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철거됐는지 안 됐는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철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지금 당장 파악은 하긴 어렵지만 당장에 오사카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번쯤 확인해보러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넘어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괴담 스팟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괴담 스팟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